반려견이 여러분을 졸졸 따라다닐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고 계신가요? 네, 물론 사랑스러운 행동이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도 주고요. 하지만 그 행동 이면에는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다급하고 오래된 본능이며 오직 보호자님과 반려견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아주 개인적인 메시지죠. 만약 많은 보호자들이 그러하듯 이 행동을 단순한 집착이나 어리광으로 치부해버린다면 여러분은 반려견이 시도한 가장 진솔한 대화를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모든 것을 바꿔놓을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반려견의 온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결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보호자님이 관심을 주지 않을 때 반려견의 삶이 실제로 어떨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이들에게는 직장도 없습니다. 집 밖에서 만나는 친구도 없죠. 개인적인 목표나 골칫거리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오직 보호자님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보호자님은 반려견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가장 독보적이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보호자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본능입니다. 개라는 동물은 수천 년에 걸쳐 단순히 인간 곁에 사는 것을 넘어 인간을 필요로 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반려견과 보호자가 눈을 맞출 때 둘 다 옥시토신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는 엄마와 갓 태어난 아기 사이에서 분비되는 것과 똑같은 유대감 호르몬입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 보호자님이 움직일 때마다 주방에 갈 때, 화장실에 갈 때, 혹은 다른 방으로 옮겨갈 때 반려견이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그건 애정 결핍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모든 신경계가 보호자님 곁에 머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존재를 따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 중 어느 특정한 순간에 반려견이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아이들의 감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고 나면 앞으로는 반려견을 전과 같은 시선으로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들은 단순히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님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반려견이 그저 뒤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걸 눈치채신 적 있나요? 발 뒤꿈치에 바짝 붙어서 아주 가깝게 따라오곤 하죠. 때로는 너무 바짝 붙어 있어서 발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도 있으실 겁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웃어넘기거나 때로는 귀찮게 여기기도 하지만 이렇게 닿을 듯한 거리를 유지하는 특별한 행동에는 동물 행동학적으로 불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쉐도잉, 즉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라는 행동이며 이는 절대 무의미한 행동이 아닙니다. 개는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무리 속에서 가장 연약하거나 소중한 구성원은 절대로 혼자 남겨지지 않습니다. 집안을 돌아다닐 때 반려견이 등 뒤에 바짝 붙어 있다면 이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유대감을 단단히 유지하려는 것이고 보호자님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확인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서는 멀어지는 것이 곧 위험을 의미하니까요. 오스트리아 빈 수의과 대학의 연구진은 반려견이 주 양육자와 단 하나의 방 하나만 떨어져 있어도 엄청나게 높은 스트레스 징후를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몇 시간이나 며칠이 아니라 그저 방 하나를 사이에 두었을 뿐인데도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려견은 보호자님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바짝 붙어서 따라다니는 반려견은 결코 약한 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고 가장 많은 감정을 쏟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보호자님이 가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바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어떤 조건이나 의심 없이 온전히 마음먹은 아이들인 겁니다. 세 번째, 아이들이 따라 들어가는 방을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보호자님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반려견이 어디든 따라다니긴 하지만 모든 방에 똑같은 방식으로 따라 들어가나요? 아니면 미묘한 차이를 느끼신 적이 있나요? 보호자님보다 먼저 뛰어 들어가는 방, 문 앞에서 주저하는 방,
혹은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앉아 보호자님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는 방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감정이 담긴 데이터입니다. 동물 행동학자들은 반려견이 집 안의 각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탕으로 집 전체를 안전구역, 불안구역, 중립구역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주방은 높은 흥분도와 아주 긍정적인 기억을 주는 곳입니다. 보호자님이 잠을 자고 반려견이 보호자님의 채취와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침실은 깊은 편안함을 주는 곳입니다. 현관 주변은 집안에서 가장 감정의 동요가 심한 장소입니다. 만약 반려견이 현관까지 따라와서 얼어붙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서성거리기 시작한다면 그건 그저 유난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기 불안, 즉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반려견의 뇌는 현관이라는 공간을 보호자님이 사라지는 곳으로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님이 아무리 여러 번 다시 돌아왔더라도 그 두려움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행동 문제가 아닙니다. 갈 곳 잃은 사랑일 뿐입니다. 네 번째, 평소보다 유난히 더 졸졸 따라다닐 때는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반려견이 하루 종일 보호자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려 했던 날이 있었나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유난히 더 가깝게 말이죠.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던 방까지 따라 들어오거나 발등 위에 앉거나 보호자님이 앉을 때마다 무릎에 머리를 기대는 행동들입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님은 그저 오늘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하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개는 사람의 감정 상태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합니다. 런던 대학교의 한 기념비적인 연구에 따르면 반려견은 평범하게 말을 하거나 콧노래를 부르는 사람보다 울고 있는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이 다가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호자인지 완전히 낯선 사람인지에 상관없이 순종적이고 위로하려는 듯한 몸짓으로 다가갔습니다. 반려견에게는 보호자님의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냄새를 통해 보호자님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읽어냅니다. 보호자님의 호흡 패턴을 추적하기도 하죠.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목소리가 가라앉거나 평소와 에너지가 다를 때, 즉 보호자님이 불안하거나 슬프거나 감정이 벅차거나 남몰래 힘들어할 때 그 모든 이상 신호를 알아차립니다. 그럴 때면 졸졸 따라다니는 행동이 더욱 강해집니다. 아이들도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보호자님이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 반려견이 아무 이유 없이 껌딱지처럼 달라붙는 날에는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보호자님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깨닫기도 전에 반려견이 먼저 보호자님의 마음을 알아차렸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다섯 번째,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그 행동을 멈춘다면 아주 다급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반려견이 따라다니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수년 동안 방마다 따라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소파에 가만히 머물고 보호자님이 움직여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빤히 쳐다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는 피곤한가 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인가 보다 하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수의 행동학자들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반려견이 갑자기 멀어진다면 그것은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가장 빠르면서도 가장 놓치기 쉬운 신호 중 하나입니다. 개는 본능적으로 고통과 질병을 숨기려 합니다. 이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포식자의 표적이 되었던 야생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낑낑거리지도 않고 눈에 띄게 절뚝거리지도 않으며 도와달라고 조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따라다니는 행동은 멈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다니기 위해서는 어떤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려견의 몸이나 마음이 힘겨울 때 그 동기는 다른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아주 조용히 사라집니다. 만약 반려견이 평소처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행동을 멈추고 그 상태가 며칠 이상 지속된다면 특히 식욕이나 수면 패턴의 변화, 눈맞춤을 피하는 증상까지 동반된다면 절대 지체하지 마세요. 그것은 반려견이 자신이 가진 유일한 언어로
몸이 아프다고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보호자들은 10중 8구 아이가 따라다니는 것을 멈춘 그 순간을 눈치챌 만큼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분들입니다. 6번째, 두 사람의 유대감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대부분의 보호자가 완전히 놓치고 있는 반려견의 감정 상태를 알 수 있는 하루 중 특정한 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반려견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세요. 이름을 부를 때도 아니고 사료통을 열 때도 아닙니다. 그 어떤 행동을 하기 전 보호자님이 눈을 뜨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반려견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보호자와 깊고 안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한 반려견은 하루 종일 쫓아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하루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반려견의 수면 주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유대감이 깊은 많은 개들이 이른 아침 시간이 되면 수면을 얕게 유지하며 무의식적으로 보호자의 수면 패턴에 맞춘다고 합니다. 보호자님이 뒤척이는 순간 곧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 보호자님이 아무 말도 하기 전에 반려견이 이미 쳐다보고 있고 침대에서 다리를 내리기도 전에 이미 일어나 있으며 어디로 갈지 정하기도 전에 이미 곁에 와 있다면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히 보호자님을 기다려온 아이, 보호자님을 생각하며 잠에 들고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에 떠올린 첫 번째 생각이 바로 보호자님인 아이의 모습입니다. 어딜 가든 졸졸 따라다니는 반려견은 단순히 애착이 강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군가 나를 위해 평생 그런 마음을 품어주기를 바라며 살아가지만 이 작은 아이들은 이미 스스로 그런 굳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어떠한 이유조차 묻지 않고 매일매일 보호자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은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당장 반려견에게 달려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면 아마 그 아이도 문을 바라보며 보호자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견은 자신의 마음을 이토록 깊이 이해해주는 멋진 보호자님과 함께할 자격이 충분하니까요.